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19년 2회차 품질 경영 기사 네 번째 과목인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1번을 한번 봅니다. 61번에 보면 샘플 5개를 수명 시험하여 간편법에 의해 Y벌 모수를 추정하였더니 M 형상 모수를 나타낸다. 그죠? 형상 모수 M이 2고 그리고 T0 이꼬르 에타의 M승이다. 그죠? 에타라는 거는 이제 척도 모수를 나타내는 거죠. 척도 모수 M승이 90시간 그리고 R 위치 모수다. 그죠? 위치 모수 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샘플의 평균 수명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감마 분포 값이 나와 있죠. 감마 분포에서 1.2일 경우에는 0.9182 그리고 1.3이면 0.8873 그리고 1.5일 경에는 0.8362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평균 수명을 묻고 있기 때문에 Y벌 분포에서 평균 수명 ET라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ET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 하면 에타에다가 기호가 조금 힘들다. 그죠? 에타에다가 우리가 감마 분포입니다. 감마 분포인데 F가 아니고 감마 분포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플러스 m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상모수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m은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에타 그러니까 에타 척도모수를 구해야 되는데 척도모수에 보면 T0 이꼬르 에타의 m승은 90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에타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즉 뭐냐면 에타의 m승이니까 m이 2라 그랬죠. m승이니까 2고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9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에타는 어떻게 되냐면 에타는 루터 90 하면 되겠네요. 그죠? 루터 90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게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9.4868 나옵니다. 9.4868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에타가 9.4868이니까 9.4868에다가 그리고 감마 분포에 1 플러스 m분의 1 m이 2니까 1.5가 되겠죠. 1.5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9.4868에다가 곱하기 에타의 1.5가 얼마냐 하면 에타의 1.5 0.836이다. 그죠? 0.836이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답은 7.93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2번에 보면 가속 수명 시험 설계 시 고장 메커니즘이 있다. 그죠? 고장 메커니즘이라는 거는 뭐 원리, 뭐 구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니까 추론할 때 가장 효과적인 종류는 도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뢰성에서 배울 때 우리가 고장 해석 방법이 있었죠. 고장 해석 방법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FMEA가 있었고 그리고 FTA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고장 해석 방법은.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산점도라는 거는 이제 QC의 7가지 도구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거고 회기 분석은 우리가 뭐 공업 통계나 실험 계획법에서 나왔던 그런 거다. 그죠? 그리고 검 추정은 우리가 공업 통계에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면 뭐 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FMEA라면 요거 여러분들 조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죠. 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구분을 하면 되는데 FMEA 같은 경우에는 정성적이다. 정성적. 그리고 FTA는 이거와 반대니까 정양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정양적이다. 그리고 뭐냐면 이거는 상향식이다. 상향식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버튼업이라 그랬고 버튼업. 그리고 이거는 하향식이라 그랬죠. 하향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우리가 톱 다운 방식이다. 다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다. 그 외에 FT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불대수를 이용한다 그랬잖아. 그죠? 불대수 이용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런 종류가 나오면 이제 이게 FTA냐 아니면 FMEA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번을 한번 봅니다. 63번에 보면 어떤 시스템의 MTBF 평균 수명이다. 그죠? 평균 수명이 500시간 그리고
MTTR 리페어 이렇게 되니까 평균 수리 시간이죠. 평균 수리 시간이 40시간이라 할 때 이 시스템의 가용도를 묻고 있습니다. 가용도 크게 뭐 어렵지 않는 이런 문제는 가용도 이거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가용도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가용도를 우리가 A라고 했을 때 MTBF가 있다죠. 평균 수명 더하기 뭐냐면 MTTR 평균 수리 시간이 되겠죠. 분에 뭐가 있냐면 요 그대로 올라가면 되죠. MTBF 평균 수명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MTBF 평균 수명이 얼마냐면 500 이 그대로 넣으면 되죠. 그리고 수리 시간이 얼마냐면 40이었고 그리고 분에 다시 MTBF 평균 수명이니까 500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평균 수명이나 평균 수리 시간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뭐냐면 고장률이나 수리율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 이때는 뭐냐면 고장률 람다가 주어지는 경우에는 고장률 람다에다가 수리율 우리가 수리율을 뮤라고 나타낼 수 있죠. 수리율 분해 뭐가 들어가냐면 수리율이 들어갑니다. 수리율 여기에서는 평균 수명 더하기 평균 수리 시간 MTBF 평균 수명이 들어갑니다. 평균 수명이 들어가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람다 플러스 뮤의 뮤가 들어갑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되죠. 근데 또 뭐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면 좀 뭐 여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복잡하게 자꾸 공식을 알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MTBF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는 람다 분의 1이죠. 그리고 뭐냐면 MTTR은 뮤 분의 1이잖아. 그죠? 분의 뭐 MTBS니까 람다 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굳이 이것만 알면 되지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면 나오기는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가용도를 구하는 거는 요 두 개의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4번에 보면 지수 분포의 수명을 갖는 N개의 부품에 대하여 수명 시험을 실시해서 R개의 부품이 고장 날 때 시험을 중단했다. 이거는 뭐 정수 중단이네. 그죠? 정수 중단입니다. R개가 고장 났을 때 중단했다. 이렇게 되니까 정수 중단이 될 것이고 이 부품의 평균 수명을 세타라고 할 때 이렇게 해서 기강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강력은 이런데 요 문제도 요 회차에 우리가 새롭게 나온 그런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 보니까 이런 공식들이 나와 있네.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거죠. 많이 보던 겁니다. 우리가 세타를 추정할 때 알죠? 평균 수명을 추정할 때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점 추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구간 추정해서 보시면 평균 수명의 구간 추정이 있습니다. 세타를 추정할 적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타를 추정할 적에 이 평균 수명이니까 총 우리가 시간이 있다 그죠? 2t를 나누어 줍니다. 2t를 나누어 주는데 뭘로 나누어 주느냐 하면 여기에서 카이 제곱 분포로 나눠 주는 거죠. 카이 제곱에 여기에는 큰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알파가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는 작은 값이 들어가야 되니까 카이 제곱에 2분의 알파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수 중단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정수 중단이니까 당연히 2R이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정시 중단이었으면 2R 플러스 2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2R이 들어가겠지.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보통 얼마 이상 이렇게 나오니까 상측보다는 하측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한쪽을 구하게 되면 요게 알파로 바뀌게 되겠지. 그죠? 왜 한쪽이니까 한쪽만 구하면 요게 알파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든 요 위치만 바꾸면 되겠지. 요 전체 값하고 요거하고 요거하고 위치를 싹 바꿔주면 되겠죠.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어떻게 됐든 2t라는 값은 위에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2t가 위에 올라가 있는 거는 3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맞추면 굉장히 편하겠지.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에서 2t에서 이게 이쪽으로 가고 이게 이쪽으로 간다. 한쪽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알파가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조금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리고 65번을 봅니다. 65번은 욕조형 고장률 함수에서 우발 고장 구간이 있다 그죠? 우발 고장 구간. 우리가 욕조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욕조 곡선은 이렇게 돼 있죠. 욕조처럼 생겼다. 가정에 있는 욕조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고장률이 떨어지는 이 구간과 일정한 구간이 있고 그리고 증가하는 구간이 있다. 이걸 갖다 우리가 decreasing 이렇게 해서 DFR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거는 일정한 구간 constant 이렇게 해서 CFR 이렇게 얘기를 하고, 증가하는 거 increasing 이렇게 해서 IFR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요 구간을 우리가 초기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걸 우발 고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수명이 다해서 마모되는 마모 고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가 형상모수 m이 여기는 1이었다 그죠? 1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설비 노후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노후화는 마모 고장이지. 마모 고장. 이거는 IFR 구간이다 그죠? IFR 구간을 얘기하는 거. 여기는 우발 고장 기간에 대한 설명이니까 요 구간에 대한 거다 그죠? 불량 제조와 불량 설치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거는 초기죠. 초기 불량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고장률이 비교적 크며, 큰 거 아니죠? 낮은 구간이잖아 그죠? 크며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이것도 IFR 구간이네. 마모 고장 구간. 그리고 고장률이 비교적 낮으며 일정한, 요걸 갖다 우리가 CFR 우발 고장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6번에 보면 마모 고장 기간에 발생하는 마모 고장, 여기 있다 그죠? 마모 고장. 마모 고장에 발생하는 마모 고장의 원인. 마모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열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열화가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마모 고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낮은 안전계수. 낮은 안전계수는 어디? CFR 구간이죠. CFR 구간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낮은 안전계수. 답은 1번이네요. 부식, 산화, 불충분한 정비, 자주 이제 정비해줘야 되겠죠. 기름치고 닦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마모 또는 피로,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들입니다. 낮은 안전계수는 우발 고장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번에 보면 지수 수명 분포를 갖는 동일한 컴포넌트를 병렬 연결했습니다. 병렬 연결. 병렬 연결했을 때 시스템의 수명, 동일한 부품을 연결, 컴포넌트라고 부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동일한 부품을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평균 수명을 개별 컴포넌트의 수명의 2배. 그러면 평균 수명은 우리가 MTBF라고 보면 되는 거고, MTBF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시스템의 평균 수명 MTBF는 어떻게 구하냐면 병렬이잖아 그죠? 병렬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면 람다 분의 1에 어떻게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해서 쭉 나갔죠? 쭉 나갔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 이거는 일정한 거니까 평균 수명이 2배가 되는 경우는 결국은 여기에서 2가 되는 지점까지 찾으면 되겠죠. 2 이상 되는 지점. 그러면 아마 4가 나올 겁니다. 4가. 알죠?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하면 2 이상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 이상. 그래서 답은 몇 개? 거기에 보면 4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2배 이상, 평균 수명이 2배 이상 되는 지점을 찾기 때문에 그렇게 구할 수가 있다. 67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68번을 한번 봅니다. 68번에 보면 지수분포 FT, 지수분포 FT는 어떻게? FT 조금 봐두셔야 되죠. FT는 람다에 E에 마이너스 람다 T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분산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분산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평균도 있다, 기대치가 있다죠. 기대치는 어떻게 구합니까? 기대치는 이거 람다 분의 1이라고 그랬죠. 람다 분의 1이고, 그리고 표준편차는 람다 분의 1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표준편차가 람다 분의 1이니까 당연히 분산 VT는 이거 제곱하면 되겠죠. 제곱하면 람다의 제곱분의 1, 1의 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9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69번에 보면 Y 기계에 미치는 충격의 발생 확률은 충격 발생 확률입니다. 충격의 발생 확률은 얼마냐 하면 0.0003이다. 그죠? 0.003. 0이 조금 많습니다. 0.000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뭐 HPP가 있다. 그죠? HPP가 있는데 따라 발생한다. 이 기계는 한 번의 충격을 받으면 충격을 받을 때마다 고장 나는 게 아니고 충격을 받으면 0.4의 확률로 40% 확률로 고장이 난답니다. 알죠? 충격을 받으면 바로 퍽 쓰러지는 게 아니고 충격을 받는데 반은 살아있다 이거지. 그죠? 40%만 고장을 난다. 그러면 고장 횟수는 어떻게 되냐면 시간당 고장 횟수, 시간당 발생 비율하고 이거 곱해주면 되겠네. 맞죠? 나오죠? 시간당 고장 횟수는 거기에 보면 발생 확률이 얼마냐면 0.0003이죠. 0세개 3. 그리고 이걸 여기에서 다 발생 확률이 이건데 이때마다 고장이 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뭐 40%가 난다. 그래서 곱하기 0.4 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이게 시간당 고장 횟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0.00012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5000시간에서 5000시간입니다. 5만 시간이 아니고 5000시간이에요. 5000시간에서 신뢰도를 구하라. 신뢰도는 우리가 뭐라고? RT라고 나타낼 수가 있다. 그죠?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RT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2의 마이너스 람다 T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이 람다가 될 것이고 여기에서 구하면 2의 마이너스 0.00012 곱하기 T가 5000시간이라고 그랬죠. 5000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5000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5488이 나올 겁니다. 0.5488.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알겠죠? 뭐 이렇게 푼다. 문제가 다음에 나와도 그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익혀두시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0번에 보면 신뢰성 샘플링 검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알파와 베타 값은 작다. 아니죠. 크다 그랬지. 그죠? 크다 그랬습니다. 알파가 0.3 베타가 보통 0.4 이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답은 1번이었죠. 여기에는 정시 중단이 있고 정수 중단이 있고 그리고 뭐냐면 품질 척도로는 MTBF 평균 수명이 있고 그리고 고장률 람다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수 분포와 와이블 분포 이게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1번을 한번 봅니다. 71번에 보면 다음 FT도에서 시스템의 고장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고장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쉽기 때문에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틀리면 좀 그렇다. 그죠? 뭐 틀려도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틀리면 좀 그렇죠. 기분이 나쁘잖아. 그죠? 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오아 게이트가 있고 오아 게이트 이 반달 모양으로 생겼죠. 그리고 엔드 게이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드 게이트. 오아 게이트와 엔드 게이트가 있는데 오아 게이트라는 거는 뭐냐면 거기에 보면 오아 게이트는 1번, 2번 합시다. 그리고 3번, 4번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뭐냐면 오아 게이트, 오아입니다. 이게 고장 나거나 또는 이게 고장 나면 이런 뜻이죠. 이게 고장 나거나 또는 이게 고장 나면 상위가 발생된다. 고장이 발생되는 거지.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거 살아있더라도 이게 고장이 나거나 혹은 이게 살아있더라도 이게 고장이 나면 고장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뭐 이거 고장 나고 이거 고장 나면 이게 발생이 되는 거지. 오아 게이트니까 이게 고장이 나거나 또는 이게 고장이 나면 이게 고장이 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리면 요거는 직렬 연결하고 똑같은 거죠. 둘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나면 고장이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직렬 연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냐면 요게 고장이 나고 그리고 요게 고장이 나면 요 상위가 발생이 되는 거죠. 알죠? 그러면 요거는 요거에 고장이 나고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고
이게 고장이 나야 이게 발생이 되니까 이게 고장 나고 고장 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이게 살아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만 살아 있어도 정상 작동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병렬 연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 그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게 고장이 나는 확률은 이게 고장이 나거나 이게 고장이 나거나 둘 다 고장이 나, 이 세 개 다 구해야 되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세 개 구하려면 귀찮으니까 1 마이너스 전체가 살아있는 확률 구하면 되죠. 이런 고장 날 확률이니까 1 마이너스 요게 살아있을 확률은 1 마이너스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하면 1 마이너스 2번 고장 날 확률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거 세 번 해주는 것보다 이거 한 번 하는 게 더 낫겠지, 그죠? 그러면 이게 1 마이너스 이게 살아있고 이게 살아있으면 이게 살아있을 확률, 그죠? 살아있으면 고장이 안 나니까 뭐 그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그냥 곱하기 해주면 되죠. 3번 곱하기 4번 이렇게 하면 바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빠져나와서 엔더 게이트다, 그죠? 엔더 게이트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서버 시스템이 있고, 밑으로 내려와서 오아 게이트로 되어 있네요. 오아 게이트가 있고 A가 있고, 그리고 B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밑으로 엔더 게이트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C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다시 뭘로 오아 게이트로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D가 있고, 그리고 E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발생할 확률이 0.1이고, 그리고 0.2고, 그리고 D가 0.2고 0.1이고, 그리고 요게 0.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오아 게이트니까 이게 고장 나거나 또는 이게 고장 나면 이게 고장이 난다, 그죠? 그러면 이게 1에서 이거 고장 안 나고 이거 살아있고 이거 살아있을 확률 빼줘버리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게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1 마이너스 요게 1 마이너스 살아있을 확률이니까 1에서 요 고장 날 확률이니까 살아있을 확률은 1 마이너스 0.1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요것도 고장이 나야 돼. 1 마이너스 살아있을 확률은 0.2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풀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28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똑같죠. 요것도 뭐 여기서 0.1, 0.2, 0.2, 0.1 바뀌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요게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0.28이 되겠죠. 똑같이 계산 방식은 똑같잖아, 그죠? 계산 방식은. 그러면 여기에서는 다시 요거하고 계산해 줘야 됩니다. 직렬입니다. 그러면 요게 발생할 확률이라는 거는 뭐냐면 0.3 곱하기 요게 발생할 확률 0.28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얼마나 0.084가 나올 겁니다. 0.084. 그러면 요거하고 또 요게 발생할 확률이었으니까 요거 엔드 게이트로 돼 있으니까 요게 발생할 확률은 요거 있는 0.28 곱하기 얼마, 요게 발생할 확률 엔드 게이트니까 0.084 이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냐면 0.02352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풀어가시면, 밑에서부터 하나하나 계산해서 올라가야 된다, 그죠? 하나하나 계산해서 올라가야 되는 그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2번을 한번 봅니다. 72번에 보면 와이벌 확률지가 있습니다. 요즘 가끔 보면 이제 요 와이벌 확률지에 대한 문제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여러분들이 익혀두시면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와이벌 확률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로축이 있고, 그리고 박스 형태로 이렇게 하나 그리시면 돼요. 박스 형태로 하나 그리면 되겠죠. 그러면 가로축은 우리가 뭐가 있냐면 LNT입니다. LNT를 나타내는 거고, LNT. 그리고 이 세로축은 뭘 나타내냐면 LN이 두 개입니다. LN에 그리고 1-FT를 나타냅니다. FT 분의 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첫 번째 보면 고장 시간 데이터 TI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하겠지.
알죠? 나열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직선을 이렇게 꺼보면 되겠죠? 직선을 이렇게 꺼봅니다. 그러면 요 직선하고 뭐냐면 LNT가 보면 1번은 맞습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 순으로 나열을 하고 2번에 보면 2번이 틀렸어요. 뭐냐면 ln t0 이꼬르 1입니다. ln t0 이꼬르 1. 그러니까 ln t가 어디냐면 여기에 1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1. 요게 1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1이 되는 지점하고 그리고 요 ln의 1-ft분의 1이 우리가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요게 틀린 거예요. 요게 1이고 요게 제로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제로가 되는 지점이 여기였다라고 한번 봅시다. 여기 ln 1-ft분의 1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 lnt가 1이 되는 지점과 제로가 되는 지점 요걸 갖다 연결해 봅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요게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죠? 만나는 지점이 있을 겁니다. 만나는 지점 요걸 찾는 거예요. 만나는 지점. 그래서 답은 lnt는 1이고 lnt 1 그리고 뭐냐면 ln 1-ft분의 1은 0입니다. 1이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여기에서 뭐냐면 이제 여기에서 요 점하고 요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평행한 직선. 알죠? 평행한 직선을 긋는 거예요. 평행한 직선을 긋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lnt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제로. lnt가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죠. lnt가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선을 쫙 내립니다. 선을 내려서 여기에서 만나는 지점이 있겠지, 그죠? 만나는 지점에서 우측편으로 갔을 때 요 값이 있겠죠? 요 값이 있을 겁니다. 요 값이 m, 형상모수 m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상모수 m이 되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여기에서 쭉 가보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요게 요게 보면 요게 63%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3번에 보면 있죠. FT 요게 이제 FT를 나타내 FT가 63% 되는 지점이 있는데 요걸 연결해서 쭉 가다 보면 뭐가 있느냐면 쭉 가다 보면 FT가 63%에서 갑니다. 여기에서 잠깐만요. 제로가 되는 지점이 있고 63%가 되는 지점에 쭉 갑니다. 쭉 가서 여기 연결이 되겠지, 그죠? 연결이 돼서 요거하고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요게 FT가 63% 되는 지점에서 쭉 가서 만나는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찾아가다 보면 여기 실제 우리가 직선 있죠? 요거하고 만나는 지점에서 내려갔을 때 요 값이 우리가 에타 값이 됩니다. 에타 값.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에타 값. 그래서 에타의 그러니까 타점의 직선과 FT 63%가 만나는 지점의 아래쪽 T, 그죠? 아래쪽 T 눈금을 특성 수명 에타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 추정값에서 타점의 직선과 평행선을 그을 때 뭐냐면 여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요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내려왔잖아, 그죠? 제로가 되는 지점에서 내려왔는데 옆으로 쭉 가면 요게 M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형상모수 M이 되는 지점이고 이게 옆으로 들어가면 옆으로 쭉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요 선들이 있어요. 선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우리가 에타분의 뮤에 해당이 되는 에타분의 뮤에 해당이 되고 요 선은 에타분의 에타입니다. 에타분의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가 시그마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뮤와 시그마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장하여 에타분의 뮤 그리고 에타분의 시그마의 값을 읽을 수가 있다. 뭐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답은 2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73번을 갑니다. 73번에 보면 10개의 샘플에 대한 수명시험을 50시간 동안 실시했다. 50시간 동안 실시했으니까 이거는 정시중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정시중단 시험을 했더니 다음 표와 같은 고장자료를 얻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수명의 점추정치는 얼마냐 이렇게 돼 있다죠. 평균 수명의 점추정치를 묻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의 점추정치를 묻고 있는데 쉽게 얘기를 하면 여기서 첫 번째는 15시간의 고장이 났고 두 번째 이걸 뭐냐면 우리가 10개를 했습니다. 10개를 가지고 수명시험을 했는데 첫 번째 게 뭐냐 15시간 만에 고장이 났죠.
15시간. 그리고 두 번째 게 고장이 났는데 20시간. 그리고 세 번째 게 얼마냐면 25시간에서 고장이 났고, 그리고 네 번째 거는 40시간에서 고장이 났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계속 가고 있는 거지. 알죠? 이거 몇 시간 했습니까? 50시간을 했는데 50시간을 동안 고장이 난 게 없이 나머지는 계속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평균 수명은 시간 다 되는 걸로 고장 개수로 나눠주면 되죠. 고장 개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나눠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는 15시간 만에 고장이 났고 20시간에 고장이 났고 그리고 25시간 그리고 40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네 개가 고장이 났고 나머지는 50시간 이상 살아 있었죠. 나머지는. 그러면 4개가 고장이 났으니까 6개는 어떻게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지, 그죠? 고장이 안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개는 플러스 6개는 50시간까지 우리가 수명 시험을 했는데 고장이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장 개수는 몇 개였느냐면 4개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100시간이 나온다. 여기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요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에서 4개는 고장 났지만 50시간에서 나머지 6개는 살아 있었다. 이것도 고려를 해줘야 되죠.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4번에 보면 와이벌 분포의 확률 밀도 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은 형상모수고 에타는 척도모수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번 와이벌 FT 고장 밀도 함수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공식 상당히 복잡하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와이벌 분포에서 에타 T 이꼬르 에타일 때 특성 수명이라 한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리가 특성 수명이라는 거는 특성 수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와이벌 분포에서 신뢰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와이벌 분포에서의 신뢰도는 E의 마이너스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에타분의 T에, 물론 T 마이너스 R이 있는데 R은 보통 제로라고 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T 여기에 M성 이렇게 되는 거죠. M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러면 여기에서 넣어보면 E의 마이너스 에타와 T가 같다 그랬잖아, 그죠? 에타와 T가 같다니까 1이 되겠지. 1의 M성입니다. 1의 M성은 1에다가 1성을 하든 2성을 하든 3성을 하든 전부 뭐?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이거는 2의 마이너스 1성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1의 M성이잖아, 그죠? 1의 M성.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0.367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건 신뢰도니까 살아있을 확률이죠. 그러면 FT는 어떻게 되냐? FT는 1 RT잖아, 그죠? 그러면 이거 빼주면 RT 너가 빼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FT 불신뢰도는 얼마냐면 100을 곱해주면 되겠죠. 63.2%가 나옵니다. 즉 특성 수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2의 마이너스 1성, 그러니까 63.2%가 고장 나는 시간을 우리가 특성 수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와이벌 분포는 지수 분포에 비해 모수 추정이 간단하다. 아니죠. 여기에 보면 에타도 있고 M도 있고 형상모수도 있고 막 나온다, 그죠? 우리가 그 지수 분포 같은 경우에 지수 분포에서 RT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지수 분포의 RT는 2의 마이너스 람다 T였지, 그죠? 여기에서는 고장률만 알면 되지. 근데 여기에서는 에타나 M이나 뭐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골치가 아프죠. 알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었고, 와이벌 분포는 수명자료 분석에 많이 사용되는 수명 분포 맞죠? 와이벌 분포 맞습니다. 그리고 와이벌 분포는 고장률 함수가 형상모수 M의 변화에 따라 증가 감소 맞죠? 우리가 욕조 곡선이 있었습니다. 욕조 곡선이 있었는데 욕조 곡선에서 보면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DFR 구간이라고 그랬죠? DFR 구간이고 CFR, 그리고 우발고장기간, 그리고 마모고장은 IFR이라고 그랬죠. IFR인데 여기에서 이제 따져보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M이 1 지수분포를 따르죠. 지수분포를 따른다 그랬고, 여기에서는 M이 1보다 작을 때 여기에는 와이벌 분포라 그랬고,
그리고 여기는 m이 1보다 클 때 여기는 정규 분포라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형상모수 m의 값이 값의 변화에 따라서 감소, 일정, 증가 이렇게 바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그리고 75번에 보면 아이템이 어떤 계약이나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규정된 신뢰성 및 보존성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킴을 보장하는 조직, 그리고 구조, 책임, 절차, 활동, 능력 및 자원 등의 이행을 지원하는 문서화된 일정 계획된 활동, 자원 및 사건 이런 것들은 무엇이라고 하냐. 이거는 단편적으로 정의를 조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 우리가 신뢰성 및 보존성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뢰성 및 보존성 요구 조건들을 만족시킴을 보장하는 조직, 구조, 그리고 계획된 활동 이거에 따른 이걸 갖다가 신뢰성 및 보존성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뭐 그렇게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6번 아까 번에 계산했던 거다. 그죠? 76번 요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76번에 보면 76번을 봅니다. 지수 분포를 따르는 어떤 부품이 있습니다. 부품이 있는데 n개를 택하여 t0 지점까지 수명 시험했다. t0 시간까지 시험을 했으니까 이거는 정시 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정시 중단. 그 시간까지 시험을 했으니까 정시 중단 시험을 했는데 시험 결과 R개의 고장 시간 이렇게 발생됐고 고장률 람다의 추정값으로 만든 것은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고장률은 MTBF 분의 1이었잖아. 그죠? 역수였습니다. 그러면 평균 수명이라는 거는 고장 개수로 나눠줬고 그러면 람다라는 거는 고장 개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고장 개수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R이 위에 가 있는 거는 2번밖에 없네. 쉽게 맞출 수 있겠죠. 2번밖에 없습니다. 2번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물론 R은 고장 개수니까 여기에서 정시니까 첫 번째 거 고장나고 두 번째 거 고장나고 세 번째 거 고장나고 네 번째 거 고장나고 아까 번에 계산할 때 나머지는 이 시간까지 다 살아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나머지 거는 개수에다가 그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지. 그죠? 그렇게 했는 게 뭐냐면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공식으로 나타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계산은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앞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냐면 교체하는 경우에 MTBF죠. 교체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교체하게 되면 교체가 끝까지 다 가잖아. 그죠? 교체하니까 끝까지 다 갑니다. 끝까지. 그러면 이 시간대 되면 다 살아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교체하는 경우에 MTBF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뭐냐면 3번 같은 경우에는 이 전수시험이죠. 전수시험. 완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하는 전체 다가 고장 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죠? 전체 다가 고장 날 때까지 하는 MTBF 평균 수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MTBF 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이거 역수치해라는 거잖아. 그죠? MTBF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거기에 감마라고 되어 있는 기호들은 전부 뭘로? R로 바꿔줘야 됩니다. R로 바꿔줘야 되는. 그래서 거기에서 T1, T2, T3 쭉 해서 R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T0라고 나와야 되겠네. 여기는 T0라고 나와야 될 것이고 시그마 위에 있는 요거는 전부 감마가 아니고 여기에서는 R로 바꿔줘야 된다. 오타가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77번은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신뢰성 설계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신뢰성 관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신뢰성 관리에서 보면 크게 신뢰성 관리 우리가 과목에서 이제 저기 앞 시간에 봤던 뭐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거기에 봤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거기에서 보면 신뢰성 관리에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고유 신뢰성이 있고 그리고 사용 신뢰성이 있었죠. 사용 신뢰성 이렇게 있었다. 그리고 고유 신뢰성은 이제 설계 단계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제조 단계가 있었죠. 요거 조금 구분해 주셔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서는 이제 설계 단계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설계, 그죠?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던던시, 중복 설계 맞습니다. 맞고, 딜레이팅 설계다, 그죠? 딜레이팅 맞습니다. 그리고 사용 부품의 표준화 이게 맞는데, 예방 보전, 사후 보전은 이거는 사용 신뢰성이죠. 여기에 나오는 게 거기에 나오는 예방 보전, PM, 그리고 또 뭐냐면 BM, 사후 보전, BM이라고 해야 하는 이거는 사용 신뢰성에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 신뢰성에서는 이것 외에도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우리가 배포를 한다든지, 이 조작 방법에 대한 교육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사용 신뢰성, 사용할 때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8번은 ESS라는 게 있다, 그죠? ESS, Environmental Stress Screening 이렇게 되는데, 환경 스트레스 스크리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환경 스트레스 스크리닝은 요거는 초기 결함을 제거하는 겁니다. 초기 결함을 제거하는 건데, 옆에 보면 스트레스에 의해서 확인될 수 있는 고장 모드에는 온도 사이클과 이미 진동이 있다. 온도가 있고 진동에 의한 게 있어요, 그죠? 온도에 의한 게 있고 진동은 좀 물리적인 거죠. 힘을 가해서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막 흔들다 보니까 뭐 끊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온도에 의한 스트레스 발생할 수 있는 고장의 형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이미 진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끊어진 와이어, 그리고 보다 마찰, 그리고 뭐 부품 파라미터 변화, 그리고 부적절하게 고정된 부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진동이라는 것은 좀 물리적 형태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진동을 일으키면, 그죠? 왔다 갔다 이렇게 할 테니까 끊어질 수도 있겠죠. 끊어질 수도 있을 것이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죠? 마찰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이 고정돼 있던 뭐 나사라든지 이런 게 풀릴 수도 있겠죠. 풀려지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파라메타 변화니까 이거는 좀 화학적인 거죠. 화학적인 것. 열을 가함으로 인해서 조금 화학적이에요.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79번에 보면 신뢰도가 동일한 10개의 부품이 있습니다. 10개의 부품이 있는데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 10개의 부품 모두가 정상 작동하기 위해서는 10개가 모두 작동을 해야 된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렬 연결. 모두가 작동이 되어야만 작동이 되는, 이거는 직렬이지, 그죠? 직렬입니다. 시스템의 신뢰도가 0.95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전부 이거 곱해주면 되는 거죠. 시스템의 신뢰도라는 거는 이거 다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것, 두 번째 것 곱하기 세 번째 것 쭉 다 10개까지 다 곱해주면 되겠죠. 다 곱해주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시스템의 신뢰도는 어차피 똑같은 것들이니까 R이라고 보면 R의 몇 성? 10성 곱하기 하는 거니까 10성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R은 어떻게 구하냐면, R은 이거 이쪽으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RS를 10분의 1성 하면 되는 거지, 그죠? 10분의 1성.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시스템의 신뢰도가 0.95라 그랬죠. 95라 그래서 0.9에 10분의 1성 이거 계산하면 되겠죠. 10분의 1성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0.995가 나온다. 답은 3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0번에 보면 부하 강도 모형이 있습니다. 부하 강도 모형 요것도 조금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부하 강도 모형이 있는데, 부하 강도 모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하 강도 모형이라는 거는, 부하라는 거는 가해지는 힘이죠. 제품에 가해지는 힘이고, 강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제품이 버틸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저기 교량 생각하면 되겠죠. 다리 이렇게 생각해요. 다리, 저 강 위에 놓여 있는 다리 알죠? 강 위에 있는, 그러면 그 다리가 버틸 수 있는 강도가 있고, 그 다리에 가해지는, 차가 다니면서 가해지는 부하가 있을 거예요, 그죠? 만약에 가해지는 부하의 분포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강도의 분포가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걸 갖다 우리가 부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강도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둘의 차이가 뭐냐면 이게 안전 개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안전 개수가 이게 크면 클수록
안전하겠지. 만약에 고장이라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이 제품이 오래되면 이 강도가 약해지겠죠. 강도가 약해지고 부하는 계속적으로 가해지는 거니까 똑같은 부하가 뭐 똑같은지는 모르겠지만 부하가 계속 강도가 약해지니까 결국은 이게 이게 부하가 이렇게 가해지는 게 있으면 강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겹치게 되면 여기에서 고장이 일어나겠지. 알죠? 근데 이 안전계수가 크면 클수록 고장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장의 발생 확률은 불신뢰도와 같다. 맞죠? 불신뢰도. 고장이 나는 거니까 불신뢰도입니다. 안전계수가 작을수록 고장이 당연히 안전계수가 작을수록 이게 겹쳐지니까 이제 고장 발생 확률은 증가할 것이고 부하가 강도보다 크면 부하보다 강도가 크면 부하보다 훨씬 더 강도가 큽니다. 그러면 고장이 일어나지 않지. 증가하는 게 아니고 답은 3번이네요. 불신뢰도는 부하가 강도보다 클 확률이 나오죠. 부하가 이게 겹쳐지고 커지게 되면 자꾸 부하가 커지고 강도가 약해지고 부하가 커지게 되면 그러면 고장 확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성 관리에 대해서 20문제를 풀어봤는데 그냥 조금 일반적인 전체적인 물론 우리가 시험을 치다 보면 한두 문제 정도는 틀릴 수도 있겠지 그죠? 근데 이거는 범위가 작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많은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과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